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96회차 전산세무에게 1급 풀이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하고 문제 3번은 블로그로 이용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풀이하는 거는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 5번 바로 법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 3번 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산 문제가 있는 문제에 한해서만 동영상으로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입니다. 주식회사 금강물산은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9기로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당사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여기 한번 줄 거 보도록 할까요?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5월 1일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를 선택할 것으로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과세표준 명세 작성과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입니다. 자,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 뜻은 지금 이 문제가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는 1기 예정은 4월 25일까지죠.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언제 했냐면은 5월 1일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 그 기한 후 신고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산세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표 명세에 기한 후 신고로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산세까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렇게 이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예정 신고는 가산세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정 신고는 가산세를 해도 되고 가산세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들어가야지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매출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입 관련 자료. 세 번째는 기타 자료입니다. 자, 기타 자료는 매입 매출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입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경우냐면은 날짜를 넘어서 발급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한 내에 발급을 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한이 지나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법한 날짜에 발급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미발급 가산세라든지 지연 발급에 대한 부분은 무시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무신고 가산세 적용합니다. 미납일수는 5일로 가정한다. 이 뜻은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과 납부기한을 넘어선 납부불성실 이 두 가지를 가산세로 적용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요청사항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매출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두 번째는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세 번째는 가산세까지 넣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기 예정으로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기신고로 해줘야 됩니다. 이 신고 구분 자체가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없어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 신고를 해주고요. 여기 가표명세 있죠. 가표명세부터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표명세에 클릭을 하시면은 예정하고 확정, 그 다음에 영세의 조기환급 기한 후 가세표준 있죠. 요거를 4번을 기한 후 가세표준으로 해주고요. 신고 연월일은 언제냐면은 2021년 5월 1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지에는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의미는 가표명세에서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신고 연월일은 5월 1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가표명세 하고 그 다음에 매출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출자료는 1에서 9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 관련 자료. 자, 봅시다. 매출 관련 자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금액 아닙니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따로 공급 가액과 세액을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문제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제외된 금액이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해주는 게 맞지만 다 포함된 금액 요거 보시고요. 영세 매출 및 면세 매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자 세운계산서 발급 금액이 5억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 가액은 5억 원이 되고 세율은 10%니까 5천만원. 두 개 합치면은 5억 5천만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금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입니다. 자, 여기 신용카드를 한번 잘 보세요. 신용카드 중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 110만원 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전자세운계산서 발급금액 5억 5천만원 안에 여기 이제 스며들어가 있겠죠. 스며들어가 있으면은 신용카드는 당연히 그 과세 중에서 세금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이중 발행되어 있으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냐면은 우선순위가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자, 우선한다. 요거를 이제 보시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우선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1번란에 그 입력을 해야 되겠죠. 1번란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중복 발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330만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금액 110만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220만원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선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1번란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110만원만큼 여기에 포함해서 넣어주고 그 나머지 금액 220만원을 여기에 3번란 금액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발급 금액이 330만원에서 110만원만큼 뺀 220만원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220만원 있죠. 220만원 더해준 4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 가액과 세액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신용카드 발급금액 400만원과 세액 4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빼고 부가세 포함 220만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니까 둘이 합치면 440만원이죠. 440만원을 공급 가액 400만원과 세액을 40만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21년 2월 15일 소멸 CO가 완성된 매출채권 금액입니다. 자, 매출채권 금액은 대손이죠. 이 부분에서는 대손인데 대손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손은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손의 금액은 현재 예정신고죠.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대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을 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소멸 CO가 완성된 매출 채권 금액 165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대손세 가감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매입 관련 자료입니다. 자, 매입 관련 자료 중에 자, 한번 세 가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입 관련 자료 중에서 이제 일반 매입액 있죠. 3억 5천만 원 하고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지금 일반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으면은 금액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 매입에서는 불공제된 금액을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 작성해주고 세액은 3,500만 원만큼 작성해줍니다. 자, 그리고 불공제된 금액 있죠. 불공제된 금액 전자 세우기산서 수치분의 공급 가액을 500만 원과 세액 50만 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입니다.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은 지금 공급 가액이 지금 2,100만원 되어 있고 일반 매입액에도 지금 100만원만큼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치분에 대한 자, 일반 불공제분이 지금 일반 매입액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치분이 지금 10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 금액을 제가 입력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공제 금액을 입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100만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 수령 금액 해가지고 41번 란에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2,000만원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제 금액은 그 카드에 대해서 부분은 입력을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100만원만큼 빼주면 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도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지금 1,390만원만큼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냐? 아니죠. 이제 마지막에 이 가산세를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총 두 군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무시인고 해당하는 부분과 납부지연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은 앞에 부분 똑같아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무신고는 가산세율이 20%예요. 20%고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0.5만큼 해주면 되고요. 납부 지연은 앞에 부분 똑같아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만큼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만분의 2.5 해가지고 일수는 5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니까 1390만원만큼 여기에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똑같이 1390만원. 자, 일수는 아직 계산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1390만원이니까 이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0만원에서 가산세율은 20%예요. 0.2가 됩니다. 그러면 278만원 나오죠? 곱하기 감면금액 0.5만큼 해주면은 여기에 139만원만큼이 여기에 가산세액계 금액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기한 후 신고에 납부할 세액은 139만원 가산세를 추가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납부 지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날짜를 당초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26일입니다. 왜냐면은 4월 25일자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4월 26일자로 해주면 되고요. 자, 날짜는 언제냐면은 2021년 5월 1일로 해가지고 미납 일수는 5일로 해줍니다. 본래는 4월 25일로 넣어줘야 되는데 4월 25일이 그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17,375원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매출 관련 자료와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은 6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길어요. 좀 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녹화가 좀 길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